이 채널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분야를 디테일하게 조사해보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벨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현대 사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커피, 바로 커피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커피 발명자는 6, 7세기경 에티오피아 아비니시아 지방에 살았던 목동 칼디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동 칼디는 어느 날 이상하게 생긴 붉은 열매를 먹고 있는 염소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칼디는 그 열매가 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소들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붉은 열매를 먹은 염소들이 술에 취해 흥분하여 춤을 추는 듯 했다고 합니다. 칼디는 염소들이 먹은 열매를 따서 집으로 돌아와 물을 끓인 후 마셔보았고, 그 순간 칼디는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칼디는 이 신기한 사실을 인근 이슬람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알렸으나 수도사들은 이 열매가 악마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 속에 던져버렸고, 그 던져버린 커피 열매가 불에 타면서 특이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들은 곧바로 불에 타다 남은 열매를 수거하여 뜨겁고 검은 커피 음료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또한 수도사들은 커피가 잠을 쫓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고, 그때부터 사원의 수도사들은 밤에 기도할 때 졸지 않기 위해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커피 재배는 다른 지역으로 커피의 종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되며 아라비아 지역에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2, 13세기경에 걸쳐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슬람 지역에 침입해온 유럽 십자군이 커피를 맛보게 되었고, 이탈리아 교황이 그리스도교의 음료로 공인하면서부터 일부 귀족들과 상인들 중심으로 커피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유럽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아 커피를 대량 생산하면서 점차 대중화되었고, 1720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플로리안이라는 세계 최초의 카페가 생겨났습니다. 이 카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페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다른 주요 도시들도 18, 19세기에 걸쳐 많은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19세기가 끝날 무렵 이탈리아인들의 삶에는 커피를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본래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온 이민자들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의 이민자들이 미국을 찾았지만 영국을 포함한 유럽인들의 유입이 많은 미국에서 당연히 차의 소비량이 높았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거듭된 전쟁으로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식민지에도 차에 세금을 붙이겠다고 선언하자 사람들은 미국의 대표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영국의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미국에선 많은 이들이 밀수한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영국에서 수입한 차가 잘 팔리지 않자 영국은 식민지에 수출하는 차에 붙는 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차를 밀수한 사람들의 수입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고, 식민 통치를 하는 영국에 대한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1773년 12월 16일 영국에서 차를 싣고 온 배를 약 150명의 사람들이 급습해 배에 있던 차 42톤을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의 독립 역사의 시초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것은 미국인답지 못한 짓으로 여겨져 영국에서 들여오는 차보다 당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전성기 사이에 커피가 오늘날까지 미국에서는 문화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인들에게 커피가 일상이 되고 오늘날 미국은 최대 커피 소비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메리카노는 양키들이나 먹는 구정물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겨 마시고 애정하는 아메리카노가 되었죠. 아메리카노의 유래에는 다양한 기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차와 최대한 비슷한 농도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인들은 영국인들과 같이 홍차를 즐겨 마셨는데요. 보스턴 차 사건 이후 미국 내 홍차 수급이 어려워지자 커피를 최대한 홍차와 비슷하게 마시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짙은 에스프레소 대신 커피에 물을 첨가해 묽게 하여 홍차의 진하기와 비슷한 아메리카노를 즐기게 되었다고 하는 기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프레소가 쓰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사람들은 짙은 에스프레소를 즐겼는데요. 하지만 미국 병사들은 진하고 쓴 에스프레소가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묽게, 연하게 마시기 위해 미국 병사들은 커피에 물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물탄 에스프레소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라는 의미의 아메리카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어식으로는 아메리칸 커피,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지만 글로벌 커피 기업인 스타벅스의 상품명이 되면서 급속히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카페라떼, 카푸치노, 마키아토, 아포가토 등등 모든 커피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탄생했습니다.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을 올리면 마키아토, 스팀에 데운 우유에 우유 거품을 살짝 올리면 카페라떼, 스팀에 데운 우유보다 우유 거품 양을 더 많이 올리면 카푸치노. 이렇게 커피의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커피의 기초는 에스프레소라는 사실. 또 이탈리아 국민들은 커피 본연의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만을 즐겨 마시곤 합니다. 추가로 이탈리아 커피 문화는 바에 서서 에스프레소를 한두 입에 털어버리고 나가는 스탠딩 문화입니다. 물론 자리에 앉아 커피를 편히 즐길 수 있지만 테이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흥미로운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커피에 자존심이 있는 나라이기에 스타벅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올해 9월에 최초로 밀라노점이 오픈했습니다. 커피의 본고장이자 커피 취향이 까다로운 이탈리아인 만큼 스타벅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많은 해외 언론들은 스타벅스의 성공을 점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파는 것은 비단 커피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처음으로 만든 주제가 재미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호기심을 불러올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